지금 이제 국회에서 계속 계엄령 얘기가 모든 부서에서 다 질문만 하면 계엄을 하겠냐 안 했냐, 계엄령을 하냐 계속 이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내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뭐가 자기들 내란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들이 거꾸로. 지금 계엄령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하 사실상 우리 정부가 내란의 방어적 수단이 최후의 방어적 수단이 계엄령이거든요. 네. 계엄령을 서 군대를 동원해서 질서를 잡는 건데 이들은 지금 사실은 내란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네. 정부가 계엄령을 일으킬까봐 사전에 계엄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계엄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하 자기들의 내란에 아. 그 계엄을 나서지 못하도록요. 아하. 방어벽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하. 한편으로는 계엄령이 될지 모르니까 네. 좌파 세력들은 총 집결하라. 아하. 두 가지 조건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그렇구나. 아니 지금 걔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벌써 그 탄핵 연대 구성했지 않습니까? 오늘 네. 경향신문에 보니까요. 이 지금 탄핵 연대 구성한 12명 이름이 나옵니다, 목사님. 아하. 이들이 보면 뭐 지금 뭐 다 뭐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강정호, 문적봉, 민영배, 복귀왕 저거 그 전대협 출신이거든. 양문석, 그다음에 황운하 저 경찰 그 뭡니까? 맞아. 울산 친구, 경찰. 그다음에 진보당 의원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여기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의원들은 무슨 뭐를 준비하냐면 의원 전체를 준비해서 과반 이상 자기들은 이미 내락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탄핵되는 의원들 수를 모집하고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혁신당에서는 아예 탄핵 소추한 내용도 준비 중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쟤들은 진보당은 통합진보당 후신들입니다. 이놈들. 그러면 그것이 곧 다른 저 정부식으로 말하면 내란 음모 사건. 내란 음모입니다. 지금 이거는. 아하. 그래서 노동단체와 연계도 모색 중이라고 이미 오늘 그 경향신문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그 어느 정부든지 정부 쪽에서는 내란을 만들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부는 어느 정부든지 편안하게 지나기를 원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내란을 모의를 하거나 내란을 선동하거나 내란을 만드는 것은 곧 계엄령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저들이 지금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의 실질적 집행이 나가면 정부 입장에서 그럼 최후의 방어 수단은 네. 결국 헌법이 보유하는 책무에 따라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제일 임무는 헌정 질서 수호거든요. 그러면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들 입장에 보면 계엄이 나오면 여러 가지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내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거짓 계엄령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그 선거 때도 계속 그 뭔가 그 군대를 흔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미 헌법에 따라서 준비되어 있는 계엄을 말해 실제로 계엄을 준비했다고 가지고 다 무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볼 땐 저들이 계엄령을 선동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들이 지금 내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역으로 지금 그 내전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역으로 윤석열 정부를 코너를 몰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 지금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계속 계엄령을 하는데 아니 그 조용히 대한민국 정부가 조용히 정부의 임무를 다하도록 한다면은 계엄이란 말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나올 필요가 없죠, 목사님. 예. 아니 지금 저들이 조용히 있고 그리고 국회가 잘 돌아가고 물론 뭐 국회에 와서 뭐 장관들 들들 복귀는 하겠지만 어쨌든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면 계엄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시간도 없고 명분도 없죠. 그런데 저들은 지금 폭력 사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봐야 돼요. 목사님 저들이 맨 처음에는 국회를 동원하지만 결국은 폭력 사태 시위를 준비합니다. 그 전복전이라는 게 미국에서도 참 연구가 많이 됐는데요. 이게 전쟁을 동원하지 않고 정권을 뒤집는 거거든요. 내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뒤집는 전복전을 말합니다. 그 전복전은 항상 침투된 그 핵심 공산주의자 주사파들과 그리고 각계 침투되어 있는 사단이 동조해서 일어나고 그 양상은 시위 사태로 일어나거든요. 대규모 시위 사태.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도 그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저들은 이제
이 민노총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그리고 뭐 간첩단도 목사님 지난번에 그 창원 간첩단 보셨지만 전국에 다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지금 저들은 아마 시위를 하면 서울만이 아니라 지금 저기 나오네요. 서울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에 동시다발 집회를 준비할 겁니다. 저 지금 나오잖아요. 저기 지금 빨간 거는 주력들이고 전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에 간첩 조직망이 저게 촘촘하게 저게 지금 하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원 간첩망인데 여기에 지금 민노총 간첩망 있죠. 그다음에 충북 간첩망 있죠. 제주 간첩망 있죠. 간첩망이 여러 개가 중첩돼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이걸 대항하기 위해서 전국에 3,518개 동 대표를 조직해서 그렇죠. 맞짱 뜨려고 그러니까 내전에 대비하려면 내전에 맞짱 대비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죠. 조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북한이 이제 한 번도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하는 포기를 한 적이 없고 6.25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한번 시작을 했는데 실패했잖아. 6.25를 예. 통하여. 실패하니까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안에다가 내부의 세력을 만들어서 침투시켰습니다. 내전을 유도해서 그냥 북한한테 나를 갖다 바치도록 하는 거. 그럼요. 이 전략이 이제 그 먹혀 들어가서 현재 지금 이제 꽉 만땅으로 꽉 찼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왜 이번에 사기 선거를 통하여 192석을 했으니까 기구만장한 거지 이제. 그렇죠. 이제는 네. 뭐 다 이제 이 전복의 직전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우리 또 여당의 대표인 이 한동훈이를 내가 볼 때 우파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거 아니 싸움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뭐 아니 도대체 이재명이가 만나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이거는 여당 대표라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싸워야 될 이 이재명으로 안 싸우고 둘이 합해가지고 또 윤석열하고 싸운단 말이야. 이게 한동훈이가. 이러니까 이제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오늘 언론은 목사님 이런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그 한동훈이가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것을 대통령실이 인정하라 나왔어요. 아니 임기 2년 아직 3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을 향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엇박자 나는 거를 아예 그러니까 대통령 보고 무릎 꿇으라는 얘기거든요. 뭔 차별화라는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의료개혁 하면 그러니까 그 한동훈은 의료개혁 막자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최상병 특검 반대하면 자기들은 최상병 특검 내용을 또 청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엇박자 내는 거를 대통령 인정하는 얘기니까 그럼 대통령은 지금 무릎 꿇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 한동훈이가 이미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 같은 생각을 하네.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 던지는 말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암묵적 차별을 인정하라. 차별화를 인정하는 얘기는 아니 대통령이 지금 권한을 들고 원래 여당의 임무는 대통령을 지원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입법적으로 지원하는 게 여당의 임무거든요. 그리고 그 여당의 임무는 하냐면 지금 이 대통령 국정을 방해하는 이재명 세력과 싸우는 게 여당의 임무거든요. 그렇지. 근데 오히려 지금 여당이 뭐냐면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 당신이 내 말 들으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 야당도 이제 100석 조금 넘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80몇 석짜리. 그래. 그래서 그때 그 뭐 저 탄핵도 일어났었고 이 노무현 때 말이에요. 예, 노무현 때 있었죠. 3분의 2가 탄핵이 결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그 100석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은 강렬하게 싸우잖아요.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죽기 살기. 근데 우리는 108석이잖아요. 그렇죠. 안 싸워. 안 싸우죠. 네. 그리고 그때는 북한이 뭐라고 지령했냐면은 아예 그건 정확한 용어인데요.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가 북한의 방송에서 딱 떨어뜨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30분 있으니까 국회 의사당에서 이건 의회 쿠데타라고 나오더라고요.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싸우더라고요. 단어도 전부 북한의 통전부에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준 거죠. 2,000명 이상 있으니까요. 한국의 바이러스로 뿌리는데 그리고 걔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지 않습니까? 노무현 탄핵 반대한다고. 그렇죠. 황대원 장관님. 결국은 그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반발 세력에 의해서 내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동호 교수가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은 지금 저놈들이 계엄 자꾸 입에 담는 것은 저는
뭐 김건희 특검, 예. 최상병 특검 예. 이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국민들한테 계속 입에 오르내리게 하고 하면은 예.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거짓말도. 공산주의에 제일 잘 쓰는 건데 예. 지금 이동호 장로가 잘 지적했듯이 계엄 이렇게 하는 것은 예. 국민들한테 이 계엄이란 게 나쁜 것이다. 어?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 뭐 억압하고 독재 정권에서 하던 이런 것이다. 이런 걸 심어줘 가지고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계엄을 할 수 없도록 요게 딱 저 술수거든요.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국힘당에서는 집권 여당이란 것은 첫째는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법률로 구체화시키고 네. 뒷받침해 주는 거고 이걸 해야 되는데 집권 여당으로서 이 국힘당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계속 그 모든 데미지가 대통령한테 가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때에 우리 저 대통령이나 우리 저 계엄을 시행하는 군에서 예. 이 계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저 현재 있는 준비 태세를 저 검토를 하고 또 훈련을 강화하고 네. 이렇게 좀 시그널을 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래야 저놈들이 아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포기하게 만드는 거지. 이런 것이 이제 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인데 하는 10월 3일 날 우리 국민혁명은 국내용이 아니라 전 세계를 마지막 맞짱 뜨는 거야.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냐? 복음의 나라로 갈 것인가? 그럼요. 아니면 그 안토니오 그람지처럼 이게 완전히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싸움이 10월 3일 날 붙게 돼 있는데 5,200만 국민 여러분, 저희들 오해하지 마시고 다 5,200만이 다 가입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연방제 통일을 원하십니까? 그럼 북한으로 가십시오. 그냥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연방제 통일을 하면 자유가 어디 있어요? 자유가. 김정은 밑에 한번 살아보실래요? 아니라면요, 이번에 10월 3일 날 다 나오시라고. 좌파 우파고 할 것 없이 나라가 있어야 무슨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후손도 있지. 나라가 없는데 뭔 어디서 있어요? 어디서 있기는. 그리고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이가 세웠고 박정희가 익힌 나라예요. 아니 우리나라의 간첩들까지도 다 이승만 박정희 혜택을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황교안 장군님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참 우리나라 개혁할 거 많습니다. 네. 기본이 다 틀어졌습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정말 우려할 수준이고 입법부인 국회는 정말 기대 이하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선제적으로 네. 저 좌파들의 어떤 모든 계략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면서 적극 대처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도하고 금년도가 좌파의 집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또 이제 국회가 완전히 폭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해내지 않으면은 저는 우리나라에 장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이 가장 기본적인 선거 개혁과 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이게 부정선거가 증거가 있고 없고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이 지금 거의 몇백만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은 맞아요. 이거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레이건 대통령이나 대체 수상의 예를 보시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감한 결단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저 광화문 애국 시민 여러분들은 저는 이번에 이번 주간에 특히 이제 우리 10개 조직을 잘 점검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재점검하면서
정말 1,000만 가입이 가까웠다고 봅니다. 지금 한 분씩만 해도 그렇죠. 한 사람이 네, 한 분씩만 하면은 맞아요. 1,200만이 됩니다. 맞아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또 우리 저 열심인 분들은 네. 한 명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였을 때에 설득하시고 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 교수님 예. 또 말씀. 이번 10월에 지금 두 가지 중요한 선거 공판이 나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하나는 공직선거법 거짓말 이재명이가 자기가 성남시 데리고 있던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거짓말했던 거 하고요. 그다음에 위증교사는 자기가 그 검사 사칭으로 벌금 받았는데 이게 자기가 모함 받았다고 그 당시 성남시장 김병란 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에게 네. 직접 위증을 교사한 거거든요. 아하. 이건 뭐 너무나 물증이 뚜렷해서 이건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100만 원 이상만 벌금 나오면 이거는 그렇죠. 선거권 없어지는 거죠. 선거권이 없어지죠. 다음 대통령 예, 선거 대통령 못 선거 나오죠. 못 나오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450억 돈 불어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네. 이거를 놓고 지금 이재명과 주사파 일당들이 아예 그냥 내단으로 뒤집어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과 주사파 일당들의 내란 선동 그리고 내란 음모 우리 광화문 10월 3일 혁명으로 진압해야 되겠습니다. 아. 자, 저도 이제 여러분 광고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은 은사가 많지만 첫째는 뭐냐면 성경을 관통하는 은사. 이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예요. 은사인데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인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2000년 인류 역사에 성경을 가장 밑바닥을 정확히 본 사람은 정광훈 목사가 유일한 사람이다 하는 이제 5대 신학자들이 계속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제 뭐 그런 말 때문에 우쭐할 것은 아니고 그래 봤자 결국은 모든 원인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저한테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령한테 저작권이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저는 이게 이제 역사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아마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역사학자들 1000명 한번 모아놔 보세요. 그리고 나하고 한 말씀 한번 붙여보세요. 내가 어떻게 역사를 정동하는가. 그 중에 제 1호가 뭐냐면 제가 늘 하는 말대로 역사는 조각 이렇게 다 내어서는요 역사 전체가 안 보여요. 역사는 보려면은 통속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통속적으로 보는 것처럼 자 보세요.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다. 이것이 인류 역사가 만든 최초의 원자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만든 상대성 원리. E는 M2의 자성. 그게 딱 상대성 원리를 핵무기로 만든 것이 히로시마 원자탄 또 나가사키 원자탄 터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류 역사의 한 분수령이에요. 분수령. 그때의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 이승만과 살래, 김일성과 살래. 여기에 대해서도 자꾸 댓글에서 엉뚱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승만과 김일성밖에 없느냐? 여운형도 있고 김규식도 있고 이동희도 있고 뭐 또 김구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이 역사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딱 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둘 중에 하나지 뭐 여운형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요. 그게 다 그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아요. 이승만과 살게 김일성과 살래. 그 다음에 어떤 체제에 살고 싶으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살 것이냐?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중동맹 요즘은 저 북한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주사파 종교 주사파는 종교거든요. 이런 세상에 살래. 이걸 두 가지 선택을 하라. 그때 우리는 대한민국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그게 뭡니까? 주사파하고 살래. 아니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자유통일이 살래. 세 번째 선택에 지금 우리가 기회가 지금 왔다는 거야. 이러한 연설, 이런 연설은 전 국민들이 다 외워야 돼요. 이것을. 그러면 다 보이는 거 이게 한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내가 지금 연설하고 강화문에서
또 포럼하고 한 것에 대해서 10개 연설을 특별히 지난주 이제 평택에서 우리 자유마을 대표 3,518명한테 강의한 내용, 그 내용은요, 이것은 국내용이 아닙니다. 볼셰비키 혁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앙겔스, 칼막스, 왜 러시아의 정교회가 무너졌는가 전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안토니오 그람시, 그 방대한 그 내용이 짧은 시간 안에 딱 이렇게 정돈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랬어요. 세계의 학자들 중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있는가? 없어요. 이것도 역시 저작권이 하나님의 성령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밀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개의 연설과 포럼문을 내가 정돈해서 1번, 2번부터 딱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박정희 대통령 때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지 않습니까? 국민교육 헌장. 교회 오면 일단은 예배 시간 전에 사도신경 해요. 사도신경. 이게요, 제가 제일 먼저 일본어로 말한 아까 말한 그 히로시마 원자탄 터졌다. 그 다음에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다. 이것은요, 세상으로 말하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이걸 몰라서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자꾸 뭐가 어찌고 저찌고 어찌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래도 연방제 통일이 좋으시면 그냥 혼자 가세요. 그냥 북한으로 혼자 가시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유하는 사람만이 사는 나라입니다. 사는 나라. 자, 또 시간이 약간 넘었습니다. 이제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또 내일 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10월 3일 날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광화문 우리가 혁명대회를 완성을 해서 인류 역사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